안녕하세요, 기철이 여러분들. 멋진 기영입니다. 헐리우드에서 가장 훌륭한 세계관을 구축한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매트릭스가 낼 수 없습니다. 한때는 형제였지만 이제는 자매로 돌아온 워쇼스키의 작품으로서 현재 매트릭스 4편의 촬영이 벌써 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3편에서 기계와 인간의 휴전을 가져온 만큼 어떤 새로운 모습이 등장할지 기대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과연 매트릭스 세계관의 절대 강자는 누구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릭스 2편에 등장한 메로빈지언의 보디가드 트윈입니다. 창백한 피부와 흰색 정장이 특징이며 실제 쌍둥이가 연기한 무술 액션이 일품입니다. 사물을 통과하는 모습은 흡사 앤티맨과 와스프의 빌런이었던 고스트를 떠올리게 만드는데요. 압도적인 무술 실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트리니티는 상대도 되지 않을 뿐더러 모피어스조차 차량을 폭파시켜 겨우 제압했습니다. 또한 사물을 통과할 경우 본인들도 유효타를 입힐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양날의 검과 같은 기술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트릭스의 두 번째 버전에서 생겨난 프로그램으로서 한때는 엄청난 권한을 지닌 프로그램이었으나 메로빈지언의 수화가 된 존재입니다. 매트릭스를 탈출한 인간들의 정신적 지주 모피어스입니다. 빨간 약 먹을래 파란 약 먹을래로 유명한 양반이며 기계로부터 인류를 해방시켜줄 구원자 네오를 찾고 있던 인물입니다. 시온의 리더이자 네오를 가르친 스승이며 그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이라도 바칠 수 있을 정도인데요. 결국 요원들에게 붙잡히면서 트리니티를 몰아내고 졸지의 히로인 포지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매트릭스 세계관 내에서는 상당한 무술 실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트윈을 상대로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합을 주고받는가 하면 결국 일본도를 이용해 차량을 폭파시키면서 리타이어 시켰습니다. 특히 트럭 위에서 보여준 요원과의 전투씬은 꼭 한 번쯤 봐야 될 명장면이죠. 진실의 약을 이겨낼 정도로 상당히 의지가 강한 인물이며 1편에서 상당한 비중과 포스를 보여주었지만 시리즈가 거듭될수록 절대 강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분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매트릭스의 빌런이자 스미스 요원의 부합격 프로그램 요원입니다. 맨인 블랙과 거의 비슷한 스타일이 특징인데요.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인간들을 잡아내는 백신에 가까운 역할이며 굉장히 막강한 스펙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로 눈앞에서 쏜 총알을 아주 가볍게 회피하는가 하면 모피어스 이상의 실력과 트리니티를 거의 제압할 정도로 압도적인 공격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2편에서 트럭과 경찰차를 이용해 주인공들을 추격하는 씬은 흡사 터미네이터의 T-1000을 떠올리게 만들 정도로 압도적이었습니다. 설령 쓰러뜨린다 하더라도 주변의 다른 이불로 덮어 씌우는 기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제 아무리 강자를 할지라도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됩니다. 참고로 브라운, 존슨, 톰슨, 잭슨처럼 꽤 다양한 성을 지닌 요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라클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방화벽 프로그램 세라프입니다. 중국 전통 의상과 선글라스 조합으로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모습이 특징이며 오라클의 보디가드답게 가히 압도적인 무술 실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절대 강자인 네오와의 1대1 대결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였으며 이후 모피어스 레인과 함께 적을 상대할 때에도 수준급 무술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스토리상 크게 중요한 인물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오라클이 안전하게 버텨온 든든한 버팀목이자 등장하는 씬마다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주었는데요. 한때 이연걸이 세라피 역할을 할 뻔하기도 했으나 당시 더 원이라는 짝퉁 매트릭스를 찍는 바람에 예성에게 역할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모피어스가 그토록 찾던 구원자이며 아키텍트와 오라클이 매트릭스의 오류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해결책입니다. 참고로 페르세포네가 한눈에 반할 정도로 최고의 핸섬 가이입니다. 빠른 습득력으로 매트릭스 세계에서의 물리 법칙과 모든 무술을 섭렵했을 뿐만 아니라 광속 비행으로 아군을 돕는가 하면 태국에서 배운 마사지로 트리니티를 살려냈습니다. 또한 현실 세계에서까지 능력을 확장하여 맨손으로 센티넬을 잡는 위험을 과시했습니다. 다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순위가 낮은 이유는 네오라는 존재는 매트릭스의 창시자에 의해 짜여진 계획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매트릭스를 구축한다고 한들 항상 극소수의 사람들이 매트릭스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매트릭스를 붕괴하려 했으며 100년에 한 번꼴로 네오와 같은 온갖 치트키로 무장한 버그성 인물이 탄생되는 걸 목격했기 때문에 네오의 행동은 매트릭스의 창시자가 통제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오라는 존재는 매트릭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버그의 집합체였으며 네오에 담긴 소스를 활용해 오류를 수정하여 다음 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다만 앞으로 등장할 존재들이 거의 신적 영역에 가깝다는 점을 볼 때 인간으로서 다다를 수 있는 최고의 경지에 올라섰다고 볼 수 있으며 선배 네오들과는 달리 데우스와의 거래를 통해 휴전을 맺음으로써 말 그대로 진정한 구원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모피어스와 트리니티가 상대했던 중간 보스격 존재인 메로빈지언입니다. 영화에서는 주인공들에게 제압당하며 쓸데없는 색드립만 날리는 존재로 등장했지만 한때 매트릭스의 알고리즘을 창조했던 신적 존재와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유령, 뱀파이어, 천사, 외계인 같은 것들은 메로빈지언이 만들어낸 잔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편에서 오라클이 신나게 메로빈지언 호박씨를 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인간들의 심리를 분석하던 오라클이 매트릭스의 새로운 운영 체제를 만들면서 삭제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자면 윈도우 98과 10의 정도랄까요? 폐기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으나 구 버전에서 도망친 프로그램들과 함께 다른 프로그램의 간섭을 받지 않는 독자적인 공간으로 피신했습니다. 컴퓨터 본체에서 빠져나와 외장하드로 튀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오는 과거에도 키메이커를 찾기 위해 수차례 그를 찾아온 것으로 보이며 프로그램의 권한 범위가 남달랐기 때문인지 한 번도 그를 죽인 네오는 없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메로빈지언의 라이벌격 인물이자 캔디 중독자 오라클입니다. 인과율에 집착하는 메로빈지언과는 달리 선택과 불안정이라는 개념을 집어넣음으로써 사람들이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구축하게 된 가장 완벽한 버전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인간들의 수가 현저히 줄었다는 뜻이죠. 인간의 심리 분석뿐만 아니라 매트릭스의 모든 정보를 분석하여 미래를 예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로빈지언처럼 오라클의 능력을 탐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강력한 방화벽 프로그램인 세라프를 보디가드로 두고 있습니다. 특히 매트릭스 트릴로지는 오라클의 신념과 행동이 가장 핵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오라는 온갖 치트키와 핵을 쓰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트릭스를 업그레이드할 때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키메이커를 찾고 아키텍트로 유도한 것까지 모두 그녀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인간 친화적인 프로그램에 가까운 존재이긴 하지만 어디까지나 매트릭스가 안정적으로 존속할 수 있도록 판을 짜는 존재인 것이죠. 즉 매트릭스 트릴로지는 얼마나 그녀의 신념과 행동을 이해하느냐에 따라 해석의 범위가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트릭스를 창조한 장본인 아키텍트입니다. 프로그램을 창조하고 관리와 백업, 재부팅까지 해버리는 절대적인 존재로서 애초에 매트릭스라는 영화 자체가 아키텍트와 오라클이 짜놓은 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완벽한 유토피아를 창조했던 첫 번째 매트릭스와 디스토피아적인 세계를 묘사한 두 번째 매트릭스는 인간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버전이었기 때문에 모두 실패하였으나 오라클의 도움으로 현실과 가상을 구분하기 힘든 매트릭스를 창조하게 됩니다. 오라클 역시 아키텍트의 권한 아래 움직이는 프로그램으로서 오라클이 매트릭스 세계를 불완전하게 만들도록 허락한 존재 역시 아키텍트입니다. 시온 역시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며 규모가 커지면서 위협이 되기 시작하면 시온을 파괴한 뒤 소수만 살려두는 식으로 그들을 관리해 왔습니다. 또한 인류가 멸망한다고 한들 이미 대체 에너지 자원을 마련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사랑이란 개념만이 유일한 숙제였는데요. 여섯 번째 네오가 찾아오면서 시온을 구하는 대신 트리니티를 선택하는 것을 보고 인간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데이터까지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매트릭스의 창조자이자 절대적인 권능을 지닌 존재이지만 앞으로 언급할 뜻밖의 프로그램이 오류를 일으키면서 궁지에 몰리게 됩니다. 제로원의 지배자이자 기계의 신 데우스 엑스 마키나입니다. 과거 세컨드 르네상스 때 겪은 피해로 인해 인간들에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봇을 폭행하고 폐기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원을 차단하기 위해 하늘을 먹구름으로 뒤덮고 전쟁을 일으킨 인간의 행동을 생각해 본다면 사실상 기계 쪽이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트릭스와 현실 세계를 통틀어 최고의 권한을 지닌 절대 강자이지만 본인조차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 네오의 거래를 받아들임으로써 휴전하게 됩니다. 언뜻 도르마무 거래씬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아키텍트와 같은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인간을 극도로 혐오하는 데우스와는 달리 네오를 대하는 아키텍트의 태도와 말투로 보아 거의 별개에 가까운 존재입니다. 매트릭스가 낳은 최고의 빌런 스미스 요원입니다. 매트릭스를 탈출하는 인간들을 잡아내는 백신 같은 프로그램이었으나 자신의 소스 코드가 파괴되는 도중 네오의 소스가 섞이게 되면서 매트릭스의 통제를 벗어나 더욱 강력한 빌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닥치는 대로 자신의 데이터로 덮어 씌울 수 있으며 3편에서는 오라클까지 덮어 씌우면서 엄청난 능력으로 최종 각성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점점 이마가 넓어지는 모습까지 완벽히 복제되었습니다. 1편에서는 네오가 압도적이었지만 2편부터 극한의 인해 전술을 이용해 궁지에 몰아붙였으며 3편에서는 네오를 능가할 정도로 각성하면서 소름 끼칠 정도로 무서운 장악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기계의 신 데우스, 매트릭스를 창조한 아키텍트와 오라클의 통제 능력까지 벗어났기 때문에 사실상 그 누구도 스미스를 막을 자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결국 데우스는 네오에게 덮인 스미스를 추적해 제거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모든 시나리오는 오라클의 계산이었습니다. 일부러 스미스에게 해킹당한 뒤 네오를 통해 그의 소스를 전달하여 스미스를 파괴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다만 네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 기계와 인류는 파멸할 수 있기 때문에 아키텍트는 위험한 도박이었다고 언급했던 것이요. 즉 전체적으로 보면 매트릭스의 핵심 줄기는 네오가 인간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아닌 선택과 다양성, 불완전을 추구하는 오라클과 완벽함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아키텍트의 신념이 만나 더욱 완벽한 버전의 매트릭스를 구축하는 여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을 지배하는 절대강자 트레인맨입니다. 현실 세계와 매트릭스를 이어주는 중간 지점으로서 트레인맨이 창조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누구도 트레인맨의 허락 없이는 탈출할 수 없으며 무임승차를 하거나 카드를 찍지 않고 내렸다간 절대 강자인 네오마저 허무하게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메로빈지언의 부하이기 때문에 그와 협상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트릭스 세계관의 절대 강자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에도 떡밥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천차만별의 해석이 나오는 유일한 영화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봉될 매트릭스4에서 어떤 시나리오를 그릴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